안녕하세요. 인사이다 HR 타스정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사소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5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HR의 시선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안전한 관계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직장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쓸데없는 가십과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뤄진 집단이기 때문이고, 해프닝이 일어나면 뒷말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직장에서 생겨난 이런 답답함을 직장인들은 과연 어디서 풀까요? 물론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직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유 공감이 가장 잘 되는 게 바로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동료들에게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긴 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그런데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동료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우리는 사실 일이라는 것을 공통의 관심사로 취미로 모인 사람들이고요. 술자리에서 우리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진짜 진심 어린 내 속사정이나 나의 진정한 어린 마음들을 공유하진 않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만난 동료들은 이미 성인으로서 관계에 대한 이익을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관계가 좋은지, 이 관계가 나에게 이익인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이 관계가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된다면 이 관계는 언제든지 비중을 줄이거나 쉽게 저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마찬가지인데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알고 계시죠? 내가 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 들리게 되고 내가 이야기한 것이라는 게 들통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쉽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사람 똑같이 그 이야기를 남들에게 쉽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화제거리이자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고, 상대방 또한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직장 내에서 안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리더도 영원한 동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영원한 것은 없죠. 리더도 그리고 동료도 언제든지 우리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팀원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 굉장히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과 과연 우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은요, 길면 3년, 빠르면 6개월 내로 계속해서 조직이 변화하고 리더가 바뀌고 동료가 바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네, 내가 조금 자네를 눈여겨봤는데 자네 내가 조직에서 책임져 주겠어. 감사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같은 회사에 있더라도 리더가 다른 조직으로 발령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직무로 얽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리더도 나를 영원히 그 조직에서 책임져 줄 수 없고요. 오히려 리더가 먼저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저 함께 일한 동료로서 단기 혹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동료들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조직에서 적당한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서로 기분 나쁜 일도, 서로 기분 엄청 좋은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면요, 어느 한쪽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어느 한쪽에 실망도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관계가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연애 할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 생활에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도 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에서는 직원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의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직원들이 본인의 역량들을 바탕으로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성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역량에 대한 개발이라고 함은 결국에는 본인의 업무 스킬, 기획력, 소통력, 관계 능력, 실행력, 직무 전문성, 끈기 이런 것들이겠죠. 자기 개발은 회사에서 말하는 직원을 위한 성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이 IT 수강을 듣는다? 그게 과연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도 성과에 기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회사에서 말하는 직원의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죠. 전화 영어 좀 우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 부서가 영어 회화를 쓰는 부서가 아니고 영어 회화가 꼭 필요한 부서가 아니라면 굳이 전화 영어를 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쓸데없는 비용 낭비가 아닐까? 라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 경영진 입장에서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성장이 직원의 성장과 비례한다라는 생각인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은 특히 버려야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직원의 성장은 회사의 성장 속도를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만큼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대량의 경력직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왜 직원들은 성장을 못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을 찍는다면 오히려 기존 직원들의 반발 심리는 더 커지게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 로열티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영진과 직원들은 성장의 관점이 각각 다르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맞춰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우수인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본인들을 관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면서 굉장히 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데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360도 다면 진단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우수인재는 회사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관점에서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회사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 능력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더 이상 우수인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대개 이제 우수인재들은요, 자신의 그런 능력들 바탕으로 회사가 원하는 그런 성과나 결과물들을 가져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서 평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평판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평판을 통해서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들을 되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우수인재들은 되게 본인의 평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되게 겸손하게 본인의 역량을 그리고 능력들을 어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우수인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우수인재 그리고 회사가 말하는 우수인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나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나는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유능한 직원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별하는 5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참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회사에서는 좋은 사람보다는요 일 잘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선호합니다. 직장 생활의 핵심은 결국 일입니다.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주변으로 관계가 생기고 반대로 일을 못하면 관계가 끊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떠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HR에 근무하면서 성격 파탄자지만 일을 잘해서 성과를 인정받고 높이 올라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대표이사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분들은 전형적으로 나쁜 리더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빨리 떠나시기는 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성격 파탄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회사에서 원하는 성과를 가져왔을 때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좋지만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는 리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한테는 뭐 신임받고 좋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면팀장 되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조직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에는 구성원들에게 성과를 내어주지 못하고 좋은 평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직장생활은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만 좋다고 해서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도 좋고 뭐 일도 잘한다? 물론 100% 유능한 인재로서 승승장구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라는 점에는 사실 퀘스천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회사에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회사는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정말 사소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5가지 특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리마인드하면서 유능한 인재로 거듭나서 슬기롭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링크드인이라든지 브런치 활동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리멤버 커뮤니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을 글로도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다 HR 타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